지난 일요일부터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거리두기 2.5단계라고 일컫기도 하죠.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가 강해질수록 어려움이 커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인데요. 현장 상황 어떤지 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북창동 먹자골목에서 식당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한국외식업중앙회 김형순 중구지회장을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중구지회장 김형순입니다. 예,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됐는데 그 전과 비교하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한 2, 3일 지났는데요. 네, 지금 2단계였는데 네. 지난주도 힘들었는데 지금이 아주 또 조심스럽고 많이 어렵습니다. 네. 손님이 네. 많이 줄었어요? 예, 90% 정도 줄었습니다. 2단계 때와 비교해 봐서 90% 준 거예요? 네, 지금요. 예. 그러면 네. 코로나가 없었던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매출에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물론 지난주도 작년 예. 그때도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이 더 상황이 아주 나쁘죠. 네. 네, 그래서 지금 2.5단계 와서는 예. 한 90% 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예. 네. 식당을 운영한다는 건 뭐 임대료, 인건비, 뭐 자재비, 세금 이런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문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운영이 아니고 나라에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참고 견디는 거죠. 참고 네. 견뎌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래도 네. 개인적으로 손해가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저 예. 역시도 대출을 해놓고 기다리고 그걸 다 쓰면 또 보험을 해야 하고 어제 네. 보험도 해약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보험 같은 거 해약해서 우선 지금 몇 명에 나가는 중이에요. 예. 그러시군요. 다른 주변도 마찬가지죠. 먹자골목이라고 해서. 네. 골목 전체가 다. 어제 손님이 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예. 대기업들 회사에서 법인카드를 식사 네.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지금 이 강화된 거리두기 네네. 지금 조치 중에는 법인카드 같은 거 쓰지 마라. 예. 아무래도 이제 방역에 협조를 해야 되는데 법인카드 쓰는 이런 거 실적 같은 것들이 나오면은 나중에 좀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예.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저희 예. 역시도 많이 힘들거든요. 예. 방역에 잘 협조해 주시는 건 고맙고요. 하지만 또 이 외식업 중앙회 차원에서 주변에 같이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민들 같이 좀 논의를 해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 하고 계세요? 근데 지금 2.5단계에 와 있으니까 네. 뭐 다들 힘들어도 참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배달 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근데 뭐 살아남기 위해서는 배달 앱과 배달 대행들 고통이 너무 커서 네. 근데 지금 뭐 우리가 배달 안 한 집들도 많잖아요. 지금 시작해서 그 전에 하는 것들 단골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거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시작한 집들 단골 고객도 없고 그래서 배달을 해도 나가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나마 지금 그래도 그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건 배달 쪽이군요. 이제 그거는 중국집이나 그리고 젊은 층들 네. 뭐 그냥 뭐 떡볶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거죠. 하지만 한식이라든가 이런 건 또 안 될 거 아니에요. 저희는 좀 무거워가지고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예. 실례지만 어떤 쪽이세요? 저희 남도 한식인데 뭐 굴비 같은 거나 뭐 생선. 예. 예. 그러시군요. 예. 지금 워낙에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1차 재난지원금 5월부터 이제 지급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건 좀 도움이 되던가요? 그때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때 도움이 좀 많이 컸죠. 예. 근데 그거는 또 일시적이고 그게 끝나니까 효과가 바로 또 지금 나타나서 아예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정책이 예. 그때뿐인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더 나빠진 상황이니까. 네. 그러면은 김영순 중구지회장님 입장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이 빨리 좀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시겠네요. 조금 그거를 이렇게 자영업이나 예. 이렇게 소상공인들, 이 젊은층들 영업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이런 예. 분들한테 현금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하고 그 이자를 은행에서 다 어렵게 우리가 예. 이자 내면서까지 거기서 찾아가고 대출해가고 그러지 않고 저희한테 그냥 현금으로 예. 주셨으면 한 그런 생각해봐요. 예, 현금 지원 말씀해 주셨고 어제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얘기했어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 추가 지원 방안을 부처와 협의 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 현금 지원 외에 또 좀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물론 지금 대책을 내놓긴 내놨는데 네. 금융 정책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네. 저희는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좀 연장해 주고 이자 같은 거 감면해 주고 하는 거는 큰 의미 없다. 그렇죠. 현금으로 아까도 예. 이야기했지만 현금으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네. 이렇게 주는 게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떠세요? 아유, 세금이면 충분하죠. 근데 세금도 우리한테 너무너무 큰 부담이죠. 네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우리 도움을 주신다면 예. 그냥 직접적인 현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 지원이라든가 세금 감면과 같은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이 지금은 절실한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금융세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좀 글쎄요 당장의 도움보다는 앞서 말씀하신 게 더 필요하다. 네, 지금 3단계까지 가면 네. 우리 다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진짜 돈을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 돈이 지금 얼굴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군요. 그래서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예. 은행은 또 이렇게 대출을 은행에다 해놓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겠네요. 지금 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9월 6일까지입니다. 우선은. 네. 이때까지만 좀 잘 버텨주시고 그 이후에 좀 빨리 좀 이게 재확산이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드시지만 또 이렇게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또 식당 관리 잘 해주시는 것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김영순 중구지회장 연결해 봤는데요. 청취자 신용숙님이 저도 자영업자입니다. 수족관 열대어 판매하는데 2단계 이후로는 찾아오는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맞아요. 현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오태우래 시사본부. 네. 알기 쉽게 경제 뉴스를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시사본부 경제브리핑 오늘 화요일에 만납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도 자영업자 한 분과 말씀 나눠봤는데 참 힘들다고 하는데 이 2.5단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한시적이긴 합니다만. 예, 실제로 이제 굉장히 맛집들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달하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매출이 상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전적으로 오프라인 매출에 의존하는 데는 타격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90% 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정부가 추산하기로 예. 이번 수도권 내 2.5단계 이제 격상되면서 수도권 내 38만여 개 음식점과 제과점이 타격을 받고요. 6만 3천여 개 학원이 대상입니다. 여기다 2만 8천여 개 실내 체육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전국의 소상공인이 한 64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48%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타격을 받은 거 그만큼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고 사실 3단계가 아니어도 이분들은 굉장히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이 8월 중순부터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됐죠. 네네. 그 당시에도 방역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9월 들어서는 앞서 인터뷰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대기업들 삼성, LG가 필수 인력 제외하고 재택근무에 돌입했습니다. 예. 법인카드 못 써요. 5인 이상 모이지 못하게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은 고스란히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워낙에 그 코로나19 재확산이 막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지금 한 주간 이 극단적인 조치를 한 건데 이게 만약에 3단계까지 간다 그러면 또 경제 타격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3단계로 격상이 되면 지금 수준에서 더 10인 이상 공적인 모임, 사적인 모임이 완전 금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모든 스포츠 행사가 이게 무관중이 아니라 그냥 중단이 돼요. 그러니까요. 공연도 그렇고요. 장례식도 가족만 참석하는 게 허용될 정도로 엄격하게 이제 격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파장은 더 큽니다. 일단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이제 올라갔을 경우에는 소비, 생산, 투자,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KB투자증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2주만 수도권에서만 시행된다 하더라도 네. 연간 성장률은 0.2%포인트. 그걸 이제 만에 하나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럴 경우에는 0.8%포인트 올해 성장률을 끌어내릴 것으로 보고 있어요. 거의 1% 육박하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내수가 꺼지게 되면 대량 실업을 유발합니다. 그렇죠. 앞서서 이제 미국하고 유럽의 경우에는 2분기에 각국 봉쇄 조치 실행을 했거든요. 네. 당시 미국의 실업률이 1월, 2월, 3월까지는 완전 고용 3에서 4% 실업률이었던 게 4월 들어서 14%로 두 자릿수로 껑충 뜁니다. 네. 그게 지금 자택 대피령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실업률이 넉 달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충격이 올 수 있고 특히나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데 대면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이 임시 일용직, 청년, 여성 이 취약계층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 3단계로 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쇄한 적은 없었어요. 유럽 쪽에서 이제 경제 봉쇄가 상당히 좀 있었고 아예 그냥 도시를 막아선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땠습니까? 앞서 상반기에 이제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이동 제한과 같은 국경을 봉쇄했던 미국을 포함해서 유럽 국가들은 2분기 경제 성적표가 전분기 대비 두 자릿수 넘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이제 2분기 성장률이 이제 잠정치가 수정돼서 전기 대비 3.2% 마이너스 성장이 그쳤지만 같은 기간 미국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9.5, 독일이 10.1 마이너스, 스페인은 무려 18.5% 급감했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행의 경우에 이제 이 지난주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에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석 달 만에 낮췄지만 네. 이게 지금 코로나19 2단계를 가져간 수치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연말까지 이런 확산세가 이어진다면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2.2고 이게 이제 2단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3단계를 이제 거리두기가 격상된다면 예. 이를 추월하는 이제 한 자릿수 중반대까지도 이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이제 쉽사리 이제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을 주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만에 하나 3단계로 격상하지도 않고 확산세가 만일 잡히지 않는다. 네네. 추가로 내놓을 조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고 단계거든요. 3단계가.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8일 동안에 이걸 빨리 잡아야 되는 굉장히 방역이 가장 큰 경제 최우선순위가 된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신천지발 코로나 확산세가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좀 경제 회복의 어떤 그 실마리를 좀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재확산이 되고 나니까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앞서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해주셨던 분도 현금 지원 꼭 필요하다. 재난지원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상이라든가 시기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전 국민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갤럽의 평가는 선별 지급이 44%, 전 국민 지급이 33%로 선별 지급이 우세했는데 네. 리얼미터는 좀 반대예요. 전 국민 지급이 40.5%, 선별 지급은 36%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전 국민 지급이 다소 우세합니다. 네. 사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해달라고 정부에 요구를 했는데 이럴 경우 들어가는 재원이 15조 플러스 알파 정도. 네. 1차 추경이 한 14조 원이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일반 예비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를 웃도는 규모입니다. 일단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면 빨리 다 줄 수 있습니다. 누군 주고 누군 빼고 선별하는 데 시간이 안 걸릴 수가 있어요. 네. 반면에 이낙연 대표는 조기에 선별 지급해야 한다라는 주장이거든요. 고통을 더 많이 받는 분들한테 생계 중대한 위협이 생긴 분들한테 맞춤형으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대부분이 다 빨리 추석 이전에 지급해야 한다라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 정도로 격상될 경우에는 기존에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선을 그어왔지만 다소 입장이 선회한 상황입니다. 네. 청취자 4249님께서 저는 동전 노래방 했다가 폐업했습니다. 폐업하면서 어떤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원책에 절실합니다라는 의견 주셨고 0340님은 현금 지원 좋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만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직장인들도 무급휴직 견디고 있습니다.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전 국민 지원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어느 쪽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 이해가 맞아요. 돼요. 맞습니다. 좀 이럴 때 묘책 같은 게 없을까? 사실 싶은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정책은 없거든요. 예,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지금 추석이 한 달 이내로 남았어요. 그래요. 빨리 지급해야 된다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이제 어려운 사람부터 좀 규제를 하자. 골든타임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니까. 네.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자, 그러면 이제 소득이 정말로 줄어드는지 여부가 중요하잖아요. 소득이 늘 똑같은 공무원이나 고위직의 경우에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게 해서 소득이 나는 줄어들었습니다. 먼저 선택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이후에 네. 연말 증산 시 일정 부분 소득이 증감 여부를 따져보고 실제로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럼 사후정산으로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제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했던 방식이에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타격을 입으신 분은 이게 30만 원, 50만 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지원 횟수 상관없이 지원 금액을 더 늘리고 횟수도 더 늘리는 걸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뭐 국가 재정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똑같이 재정 상관하지 않고 우선 구제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 여건은 조금 더 나중에 문제이고 지금은 재정 건전성에 집착하는 것보다 오히려 선별적으로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도 오죠. 교통정보센터 이승민 리포터부터 갑니다. 네, 무더운 날씨에 사고와 고장난 차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